전해드릴 소식은 과거의 죄를 속죄하지 못한 일본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 내용입니다. BK 뉴스입니다. 그레그 브레진스키 미국 조지 워싱턴대 역사 국제관계학 교수는 미국의 주력 언론사인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현재 한일 갈등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세계 경제를 위협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칼럼은 우선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며 그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잔혹 행위까지 거슬러 내려가는 분쟁에 있으며 이런 역사적 부분이 한국과 일본을 경제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에게 가한 제재 조치들을 설명하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다시는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후 상호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최근 일본이 일부 반도체 재료를 수출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런 일본의 움직임은 세계 메모리칩 가격 급등을 가져왔고 세계 기술 시장에 냉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도쿄는 이 제재 조치를 시행한 이유가 국가적 안보 우려 때문이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때문에 한국에게 대응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같은 옛 식민지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일본이 제국주의를 포기했을 당시부터 일본에 대한 깊은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동안 기록으로 남겨진 모든 역사 중 가장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그 예시로 수십만 명의 위안부들을 성노예로 삼은 것과 한국의 학생들이 일본어를 배우도록 강요함으로써 한국 문화를 말살하려 했던 것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1945년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점령했을 때 일본과 그 희생자들 사이에 화해를 시키는 것에는 높은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를 막는 데 주력해야 했기에 미국 외교관들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역사적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한 부분을 설명하며 1965년에 한국은 존슨 행정부의 지원을 받고 마침내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했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에 대한 의지로 전임자들보다 일본과 타협할 의향이 더 컸으며 당시에도 이 협의에 대해 한국에서는 반대가 많았지만 독재 정부였기에 밀어붙일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1965년에 이 조약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새로운 경제 관계를 성공적으로 만들었고 일본은 한국에 교부금과 대출 등으로 8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한국 정부는 식민지 남용에 대해 일본에게 공식적인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했다고 설명합니다. 이후 20년 동안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약속된 개발 원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 무역과 투자의 주요 목적지가 되었다고 설명하며 한국과 일본의 경제가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큰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서울과 도쿄는 역사적 문제를 놓고 다투는 것을 이전에는 싫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일본이 과거 자신들의 잔악 행위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모면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양국 정부는 이 협상을 할 때 피해 당사자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 협정은 피해자 개인이 일본 정부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무효화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군사정권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의해 무너지면서 이전에는 말을 꺼려했던 일본 만행의 잔혹한 희생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그 중에서도 위안부라 불리는 일본군의 성노예 피해자들이 가장 격한 감정을 표출했고 이 조약은 성노예 피해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에 전적으로 부적절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가진 분노의 상당 부분은 이런 역사적 불의들을 일본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불성실한 모습으로 논란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고 하며 1990년 이후 일본 지도자들은 일본의 과거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성명을 수차례 발표했지만 악명 높은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같은 다른 행동을 취함으로써 이러한 사과 성명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키고 그들의 진실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일본 사회는 2차 세계대전 중에 그들의 군대가 한 일에 대해 인정하지도 않고 후회한 적도 없으며 독일과 달리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만행을 기억하고 교육하기 위해 공공기념물이나 박물관을 짓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현 아베 신조 총리는 전임 총리들보다 역사 문제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점과 아베가 자신의 정권 중에는
더 이상의 사과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부분도 설명합니다. 또한 이런 역사에 대해 배우지 않은 젊은 일본인들 역시 과거의 행동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모든 경향들이 현재의 한일 무역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칼럼은 끝으로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이 아시아 지역 및 세계 경제 전반에 파급되기 전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지만 현재의 분쟁이 해결되더라도 일본이 주변국들과의 화해를 위해 더 일관되고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아시아는 항상 또 다른 경제 혹은 군사 위기로 인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칼럼의 마지막 부분이 참 인상 깊은데요. 그 중에서도 일본에게 한일 분쟁이 해결되더라도 더 일관되게 행동하라고 한 부분이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일본은 수도 없이 사과했다면서 언제까지 사과해야 하냐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끔찍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친일 세력들과 보수라는 의미를 욕보이는 보수를 가장한 우리나라의 우익 세력들도 일본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단 한 번도 그 사과에 걸맞는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과를 한 국가는 용서할 권리를 가진 국가의 영토를 탐하지 않아야 하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님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야 하며 제국주의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전쟁에 강제로 징용했던 수많은 피해자분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아베가 최근 수출 규제의 정당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외교전을 펼치겠다고 당당히 주장하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 이 칼럼이 나온 타이밍은 아베에게 치명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미국의 유력지와 세계 대부분의 여론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이유를 안보보다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한 판결과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한 일본의 대응 행위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아베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